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주 한옥마을의 오목대라는 조용한 언덕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어온 신비로운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차근차근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전주라는 곳은 여느 지역과 같이 작은 도시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어딘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성계는 1380년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귀향길에 오목대에 머물러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읊은 대풍가라는 시 속에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이성계가 마침내 새로운 나라 조선을 열고 왕이 된 뒤에 사람들은 이곳 오목대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동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정자를 오목대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동과 목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름 오목대라는 이름 속에는 역사와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봄날 사람들은 이 오목대 언덕의 아래쪽에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정성으로 대지에 심어놓은 듯한 한 그루의 느티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는 언덕을 굽어보는 위치에 뿌리를 내렸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이 느티나무는 점점 커지고 또 커져서 마침내 사람들의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굵은 줄기를 가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거대한 나무를 더 이상 그냥 나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산이라는 말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모든 이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산나무는 어쩌면 되어서 이렇게 신비로운 나무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예전에 가난하지만 형제가 돈독한 착한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목나루터라고 불리던 전주천 물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부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에게 병이 옮을까 걱정한 부모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깊은 산속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아 길을 나선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어린 여동생은 오목나루터의 물가에 앉아 매일매일 언제나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는 용서할 수 없는 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린 여동생은 추운 겨울밤 오빠를 그리워하다가 얼어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오빠를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에 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가 소리 없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가 다름 아닌 어린 여동생이 오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사랑과 형제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후로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도 여러 번 변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주는 불길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당산나무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당산나무는 마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지나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나무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중기를 지나 후기로 들어가면서 당산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떡과 술 그리고 고기를 차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어느 여인은 남편의 무병장수를 빌었고 어느 가장은 온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고 노인은 편안한 죽음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500년 이상을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지키던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이라는 해가 되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성곽은 헐려내려졌고 일본식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통 마을의 구석구석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어린 여동생이 절망 속에서도 오빠를 잃지 않았던 희망을 지켰던 것처럼 당산나무도 마을을 잃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가 되자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행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옛 전주성의 터 근처에 아름다운 한옥들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식 근대화에 대항하는 한편의 문화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 한옥마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당산나무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바라보며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이후 나라가 급속도로 변하고 발전해 나갈 때도 당산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나무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세월 속에 잊혀졌던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2007년이라는 한 해가 되자 마을 주민들은 오목대 탐방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역사적인 장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당산나무는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무가 상하거나 뿌리가 손상될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 나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500년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모든 사랑과 형제애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2008년부터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해마다 음력 정월 15째 날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 당산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식은 옛날 조상들이 지키던 전통을 현대에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떡과 술, 고기와 과일, 그리고 흰 쌀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이 나아가 절을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을의 무사, 태평과 모든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소지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소지는 흰 종이에 각자의 소망을 담은 기도의 말을 적은 뒤 불에 피워 하늘로 보내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연기와 함께 떠올라가는 소지들은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늘로 닿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의식이 끝난 뒤에는 모두가 함께 음복을 하며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목대와 당산나무는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도 일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고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 서서 자신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떤 소녀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어떤 청년은 꿈을 이루기를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에 알록달록한 새끼줄을 매달고 그 위에 작은 종이 조각들을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 벚꽃이 흩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웠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곳에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무의 뿌리 주변에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돌 위에는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산나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봄이면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내려앉습니다. 이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당산나무는 묵묵히 마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당산나무도 계절과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형제애가 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외침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산나무의 500년 이상의 세월은 바로 그러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이 되면 전주, 한옥마을의 사람들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나무 아래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그리고 그 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빕니다. 그리고 당산나무는 마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듯이 해마다 새로운 잎을 돋아내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안아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전주의 오목대를 찾아 이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안아준 이 신비로운 나무의 품에 안겨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을 이기고,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진심이 얼마나 오래도록 이 땅 위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오목대 당산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의 꿈을 담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500년 전 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500년 후에도 이 나무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영원함이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갖는 힘이 아닐까요?